네, 벌써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2020년에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유튜브를 한 지가 벌써 6년이 지나고 있네요. 저는 이제 얄짤없는 40대 후반이 되었고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걸 보면은 정말 무섭다라는 느낌까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적인 거 외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유튜브를 비롯한 크리에이터로서의 활동은 거의 못하고 살았었네요. 한 해를 돌아보시면 어떠셨나요? 좀 계획대로 잘 되셨는지, 본인 좀 스스로 만족하시면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이맘쯤 되면 또 후회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살지 말걸. 내가 왜 그런 바보짓을 했을까? 왜 이건 안 했을까? 좀 심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뭐 어쨌든 시간은 이미 흘러간 거고요. 지금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준비해 봤는데요. 2026년부터 절대로 이런 짓은 하지 말자 4가지, 그리고 무조건 해야만 하는 4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내용도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언제나 그래왔듯이 태클, 반박 언제나 환영이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2026년 새해부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첫 번째는 SNS로 남과 비교하면서 자존감 깎아먹지 말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인스타를 보고 있으면 나중에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한숨만 나온다는 거죠. 사람의 뇌는요, 쇼츠를 보면은 도파민이 터진대요. 짧게 흥미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 도파민 물질이 계속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쇼츠는 재미있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잘생기고 예쁘고 몸 좋고 좀 돈이 있어 보이는 분들의 자기의 생활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러면 또 도파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인스타를 켜고 그렇게 새벽 2시, 3시가 되고 정말 나를 학대하는 취약의 루틴이 되는 거죠. 몇 달 전에 엄청 큰 파티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유명한 배우분들부터 해서 K-팝 걸그룹까지 해서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모이는 그런 엄티였는데, 제가 거기에서 느꼈던 건요, 화려함 속의 공허함이라고 할까요? 북적북적거리고 음악 크게 나오고 럭셔리한 분위기라서 좀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 진정한 대화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진 찍고 나서 인스타 올리고,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또 사진 찍고 나서 또 핸드폰.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사진 찍자 그러면은 와 그러고 우르르 몰려서 사진 찍고 또 흩어지고.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남녀가 같이 10명 넘게 엄청 친하게 나온 사진이 있었는데 다 처음 본 분들이었고 말도 별로 안 섞었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처음 본 사이고 별로 대화도 안 했어. 근데 사진의 댓글들을 보면 와 이분들하고 친하다니 정말 멋져요. 와 저분이랑도 아시는구나. 와 이 배우는 어떻게 알았어요? 와 나도 가고 싶다. 알고 보면 친한 사이가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남의 게시물에 멋진 옷, 멋진 장소, 멋진 사람들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우울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제일 잘 나오게, 제일 행복해 보이게, 제일 있어 보이게, 제일 성공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뭔가 실패하고 우울하고 이번 달은 수입이 없고 부부싸움하고 이런 건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인생이 빨라 보이게 편집된 것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느리게 보인다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남들의 인생보다 작년에 나보다 1년 전에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지 그것만 생각하자. 자기 전에 누워서 핸드폰은 내려놓으시고 하루의 일과를 메모를 하시고 빡세게 스쿼트 100개를 하시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지 말아야 할 2번째, 몸이 망가진 것을 원래 그대로 넘기기. 아 원래 40대가 되면은 몸이 아파. 아 원래 50대가 되면은 머리가 안 좋고 좀 소화가 안 돼. 그런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디가 아프고 문제가 생긴다는 건 나이가 들었다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쌓여온 안 좋은 습관과 식습관이 쌓여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헬스클럽에 다녀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몸이 좋아진다는 게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안 좋은 습관을 방치한 결과다. 40대를 훌쩍 넘기다 보니까 친구들의 부모님의 장례식을 자주 가게 돼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요, 저랑 동갑인 친구들이나 나보다 훨씬 동생인데도 먼저 가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심근경색, 심장병, 뇌출혈, 이 모든 노인들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40대인데도 이걸로 사망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냥 내 몸을 방치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것을 운동이나 다른 걸로 푸는 게 아니라 에이 직장인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면서 술과 담배로 스트레스 풀고 야 운동할 시간이 어딨냐 라면서 아예 몸을 방치하고, 그렇게 쌓이다 보면요 젊은 나이에도 요절할 수 있다.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빠른 속도로 달리기 한다든가 맨몸 스쿼트와 푸시업을 100개씩만 해줘도요 그런 갑작스러운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몸을 방치하고 계셨다면 2026년부터는 몸이 망가진 걸 절대로 가벼이 넘기지 마시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병원에 가세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잘 알아라는 그런 헛소리는 제발 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는 걸 적극적으로 하셔라. 세 번째는 이 나이에 뭘 새롭게 배우냐 이 말 하지 말기.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확 늙게 만듭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는 순간 정말 늙는 거예요. 맨날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밤새 게임만 하는 20대보다 매일 영어 공부하고 아침에 조깅하시는 70대 할아버지가 훨씬 더 젊은이인 거예요. 자, 이렇게 뭔가를 새롭게 배우라는 말은 자신의 분야를 바꾸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배운다는 건 새로운 돈벌이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뇌에 자극을 줘서 뇌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매일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이유도요, 내가 스페인어로 뭔가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거예요. Buenas tardes, como te lo pasaste en las vacaciones? ¿Qué tal te lo pasaste el fin de semana pasado? Como te va en el nuevo trabajo? 스페인어 배우면 재밌습니다. 제 체육관에 멕시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갈 때마다 내가 배운 걸 써먹으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게 있었는데요, 전혀 해보지 않은 엉뚱한 분야를 공부할 때의 뇌를 살펴보니까 한 예로 평생을 회계사로 지낸 분에게
철학책을 보게 한다든가 일본어를 공부하게 한다든지 그러한 전혀 새로운 걸 배울 때 뇌가 갑자기 20, 30대의 뇌와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만큼 생뚱맞은 분야를 공부한다는 건 나의 뇌 건강을 리프레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인 거죠. 이 책에도 나옵니다. 배울수록 나의 그릇이 커진다.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을 배우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한다. 용자가 말하기를 무언가를 담고 싶다면 나의 그릇부터 키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것을 새롭게 배울수록 나의 그릇이 커지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뇌는 쓸수록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이 뇌를 늙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2026년부터는 전혀 내가 해보지 않은 생뚱맞은 분야를 한번 하나라도 꾸준하게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0분이면 돼요. 자, 네 번째는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거. 이 말도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어요. 사람이 하는 가장 큰 잘못은 어떤 게 있냐는 질문이었는데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큰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나가지만 나쁜 분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합리화합니다. 더 나쁜 놈들은 변명하고 자기를 지적하는 분들에게 적반하장해요. 정말 최악의 인간인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후회도 하지만 그런 실수, 실패를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인정하고 고치고 두 번 다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저도 고친 게 되게 많은데 고친 것 중에 하나가 옛날부터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요. 제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얘가 지금 내 말에 집중하고 있나? 지금 딴 생각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게끔 제가 한다는데 전 그런 적이 없던 것 같거든요. 대화를 하면은 나는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유튜브 인터뷰 컨텐츠를 찍으면서 저의 문제를 알게 된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먼저 인터뷰 컨텐츠를 한 분이 명현만 씨였는데 제가 격투기 팬이라서 워낙 좋아하는 분이었고 만나고 싶은 분이었고 어렵게 모신 분이었으니까 제가 워낙 신경을 많이 써서 이야기를 들었겠죠. 실제로도 그랬고요. 근데 깜짝 놀랐던 게 영상을 편집하려고 풀 영상을 봤을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어떻게 인터뷰하냐면 저는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대화하다 말고 다른 곳을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명예만 님이었어도 자기 이야기를 안 듣는다고 오해했을 것 같아. 친구들이 한 이야기가 이거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오해를 진짜 많이 받았겠다. 그때부터 전 누구랑 이야기를 할 때 딴 데 안 보고 집중해서 그 사람의 눈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었죠. 따라서 나에게 있는 단점, 문제, 누가 나에게 해주는 지적 이런 것들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말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2026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2026년부터 무조건 해야 할 4가지. 첫 번째, AI 플랫폼은 무조건 한 개라도 써볼 것. 이제 AI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라는 건 누구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요즘에 인스타 광고를 보면은 정말 많은 AI 플랫폼들이 나오죠. 이렇게 보면 와, 굉장하다, 신기하다 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그래, AI 시대가 온 것도 알겠고 중요한 것도 알겠고 뭐 배워야 할 필요성도 알겠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배워야 할지 모르겠다. 엄두가 안 난다. 다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익숙해진다는 마음으로 그 시대의 흐름에만 올라타겠다는 마음으로 딱 한 개라도 좋으니까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 정보에 호기심이 많다면 챗 GPT가 좋고요. 영상이나 사진에 관심이 많다면 제미나이 프로나 나노바나나도 써보시고 업무와 문서 작업에 관심이 있으면 노션 AI 써보시고요. 이 디자인과 PPT에 관심이 많다면 캔바도 좋고요. 이걸 잘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뒤처지지만 말자 그 마음으로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AI를 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안 만져보고 쓸 마음도 없는 건 큰 문제예요. 이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아예 안 쓰는 분들은 몇 년 뒤에 일의 속도나 기회의 선택지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나랑 상관없는 거로 밀어내지 않는 2026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래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시도를 해본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나만의 루틴 하나 반드시 만들기. 예전에 개그맨 김영철 님이 했던 이야기가 너무 공감이 되었는데 이분은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기상해서 영어 공부 30분 한대요. 그리고 물을 마시고 가볍게 운동하고 환기시키고 청소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루의 루틴을 시작한다는 이야기였는데 딱 이렇게 나만의 루틴을 정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행복감이 찾아오더래요. 그리고 뭘 하든지 더 잘하게 되고 능동적으로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내 삶에 루틴이 없다는 건요 항상 상황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하고 싶은 거 먼저 기분 나는 대로 그냥 살면요 하루가 허무하게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이 상태가 계속되면은 우리는 1년에 365일 살지만 36일을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가벼운 루틴을 정한 게 있는데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세수하고 스페인어 30분 공부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30분 정도 구상하고 메모해요. 그리고 애들 깨우고 아침 준비하고 학교 어린이집 보내고 와이프 회사에 태워주고 그러면 9시 반이고 30분 동안 환기시키고 청소하고 헬스장에 갑니다. 이렇게 딱 루틴을 잡아놓는다고 해서 갑자기 인생이 확 풀리고 뭐 돈 들어오고 이런 건 없어요. 제가 아침에 스페인어 공부 안 해도 돼요. 제가 이거 아침에 공부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귀찮아요. 근데 그냥 루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장에 뭔가 변화가 없지만
있겠지만 몇 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요, 이 몸과 기분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최소한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게 안전장치 해놓은 느낌. 그러니까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을 저에게 주는 거죠. 가끔 가다가 일 때문에 모임 때문에 새벽 3시쯤에 잠들 때가 있죠. 낮에 낮잠을 좀 자더라도 일단 6시에는 깨야 돼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요, 어떤 실패가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가고 뭔가 스스로에게 별 기대가 없을 때 서서히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루틴도 괜찮아요. 아침에 10분 맨몸 운동, 하루에 10분 책, 10분 명상. 뭔가 거창한 루틴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매일 가능한 것들을 사소하게 정해서 조금씩 빡세게 늘려가면 되니까 오늘도 나는 나랑 약속 한 가지는 지켰다. 이 마음만 유지한다면 2026년부터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 세 번째, 2026년 한 번만이라도 뻔뻔하게 한번 미친 짓 해보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께서 미친 척하고 미친 짓을 해도요,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뭐라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거나 평소에 해보고 싶었지만 엄두가 안 났던 거 한 번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워터밤 파티에 가서 놀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너무 내가 내향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못하겠다. 같이 갈 친구가 없어서 못하겠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워터밤 가서 우통 벗고 비키니 입고 막 소리 지르고 방방 뛰고 미친 듯이 놀아도요, 신경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혼자 왔다고 해서 수군대는 분들도 한 명도 없습니다. 포인트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끄고 한 번쯤은 좀 가면 벗고 나서 진짜의 모습을 한번 드러내봐라. 그러니까 락 페스티벌에 가서 미친 듯이 한번 처음 보는 분들하고도 부딪혀도 보고 헤드뱅잉도 해보고요. 규칙은 지키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자유로운 나를 한번 구사해보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나이가 40대니까 못하겠다, 50대니까 못하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이래서 죽기 전에 나 그거 한번 해볼 걸 하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젊을 때 꼭 해보자. 또 이런 게 아니어도 많이 있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요, 미친 척하고 용기 내서 번호 한번 물어보는 것도 정말 좋고, 내가 너무 약하고 소심해서 남의 눈도 잘 못 마주치는 분이라면요, 동네 복싱장이나 MMA 도장에 가서 한번 한 달 끊어보자. 혹시 압니까? 내가 격투기 재능이 있을지. 나 완전 약골인데 복싱장 가면은 나를 비웃지 않을까요? 천만에.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덜 리스펙트합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바꾸려고 움직인 분이니까 절대 아무도 비웃지 않고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자,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1년 동안 해낼 수 있는 생뚱맞은 목표 하나 세워보기. 이것도 두 번째 루틴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요즘에 공부하는 스페인어 책인데 이걸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걸 다 외운다는 목표를 세워봤어요. 지금 10분의 1 정도는 외웠는데 만약에 이걸 제가 다 외운다 그러면 제가 스페인어 원어민과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거죠. 올해는 돈 좀 벌어보자 그런 목표 말고 2026년부터는 매달 월급에서 50만 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계좌 만들어서 자동이체해서 1년 동안 안 깨보기. 그럼 1년에 600만 원이잖아요. 그 600만 원을 실제로 보는 거죠. 이 600이란 돈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돈이지만 이건 그냥 돈이 아니잖아.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아껴서 어떻게든 모아둔 600인데 그건 의미가 다르죠. 이런 식으로 600 모았다면 그 다음 해부터는 60씩 모아보는 거죠. 또 그리고 올해는 10분은 매일 뛰어서 체력을 키워서 2026년 말에는 마라톤 10km 코스를 완주해보겠다. 매일 턱걸이 20개씩 해서 2026년 12월 31일에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한번 찍어보겠다. 이렇게 생뚱맞은 장기 목표 하나 세워놓으면요, 1년간 나는 이걸 하면서 1년 보내지가 되면서 인생이 허무해지진 않아요. 왜냐면 어제보단 조금 나아졌잖아, 인생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올해 목표를 실패했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작년 이맘때 올렸던 영상에서 목표가 스페인어 공부해서 원어민과 영상 찍는 게 있었는데 실패했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 안 해서. 그리고 채널 50만 되는 게 목표였는데 실패했어요. 올해는 유튜브를 열심히 못했거든. 그래서 올해 세운 목표는 유튜브 영상을 화, 목, 일 이렇게 올리는 걸 목표했어요. 일주일에 3번. 저도 2026년은 25년처럼 실패하지 않고 꼭 목표를 채우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감독님들도 꼭 1년간 장기 프로젝트 목표를 하나 정하셔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2026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그리고 무조건 해야만 하는 4가지 꼽아봤는데요. 자, 올해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나이 정말 금방 먹죠. 저도 제가 40대 후반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40대 초반하고 중반 후반은 너무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40대 후반 되니까 이제 50대가 얼마 안 남은 느낌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의미가 있고 소중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감독님들도 꼭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시고 2026년 마지막 날에 더 성장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제가 뉴스레터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나중에 준비되면 제가 자세하게 공지를 해드릴게요. 너무나 많이 부족한 저희지만 올해 한 해도 저를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